나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 72세 어머니. 그날도 평소처럼 아들과 함께 있었다. 나는 무시당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 어머니는 조용히 일어섰다.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했고 집 전체가 매우 커졌다. 충격 속에서 그것은 사라졌다.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은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다. 끝까지 보신다면 모든 부모가 내가 두려워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면 알게 될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것. 부모는 실제로 자녀에게 버림받는다. 현실이다. 하지만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삶을 변화시킨 어머니들의 멋진 이야기들. 오늘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이다. 김영희. 이것은 김영희의 이야기로 올해 72세이다.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헌신했.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 후 나는 혼자서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낼 때까지 키웠. 나는 그들을 보냈다. 큰아들은 의사이고 둘째 아들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 그것은 성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영희의 일상은 실제로 외롭다. 큰아들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조심하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 나는 잘해냈다. 손주도 많아졌.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다. 사람들이 보았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김영희는 옛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 나는 잘 해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맞다. 내가 말을 끝내자마자 큰아들이 말을 시작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엄마, 그런 옛 이야기는 이제 필요 없어. 그만해. 아이들도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다. 김영희는 마음이 아팠다. 그것은 무너졌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제대로 한마디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건가? 그날 밤 김영희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김영희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김영희는 차분히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 여기서는 나 혼자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나는 대답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 여기서는 나 혼자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큰아들이 놀랐다 말하기를. 엄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 엄마 집이에요. 김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 그건 나다. 아니, 나는 제대로 한마디도 할 수 없.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은 집에 있나요? 나는 내 원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김영희는 정말로 짐을 지고 있었. 그것을 챙겨야 했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 여러분, 김영희는 곧 올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김영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일주일, 일이 지나갔. 큰 아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 둘째 아들이 찾아와도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자 아들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맞나요? 우리가 너무 엄격한 건가요? 결국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김영희를 만났어요. 저는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나와주세요. 김영희가 문을 열었어요. 당신이 나갔어요. 아들들은 울면서 집은 엄마가 없으면 집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것을 살 수 없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그리워서요. 김영희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당신을 그리워해요. 하지만 함께라면 무시당하더라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날 이후 김영희의 집은 완전히 변했어요. 김영희의 아들들은 이 말을 잘 들어야 해요. 그것이 시작되었어요. 당신들도 할머니의 옛날을 기억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좋아요.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더 존중을 보여주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김영희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무조건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단호해야 해요. 맞아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박정님, 이것이 이야기예요.
박미자는 68세이고 딸이 하나 있어요.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딸이 결혼한 이후에도요. 저는 자주 부모님 댁에 가요.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박미자가 그리워서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른 부모님 집에 가면 항상 그녀에게 집안일을 시켜요. 엄마, 저 아이들 좀 봐요. 저에게 줘요. 약속이 있어요. 엄마, 빨래 좀 해주세요. 저에게 줘요.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엄마, 저녁 반찬 좀 만들어주세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박정 씨는 딸이 힘들까봐 모든 일을 했어요. 끝나고 저에게 줬어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 모든 걸요. 맞아요. 하지만 제 딸의 태도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점점 더 당연하게 여겨져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애들이 배고파요. 엄마, 이건 부족해요. 자, 더 깨끗이 해주세요. 박정 씨는 받고 있어요. 저는 피곤해요. 그녀는 딸의 가정부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느 날, 제 딸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내일 애들 좀 봐주세요.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박미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알겠어요. 제 딸은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왜 아니에요?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없어요. 박정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인생도 그래요. 당신이 편할 때만 엄마를 부르세요. 지금 당장 그만둬요. 제 딸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왜 엄마가 이래요? 손주아, 저는 너무 많이 주는 게 싫어요. 박미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 손주를 보고 싶어요. 좋아요. 하지만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제 딸이 저를 불러서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박미자는 매우 괴로워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며칠 후, 제 딸이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애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정말 심각해요. 박미자는 조용히 있었어요. 당신은 대답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딸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제부터 저는 엄마처럼 느낄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당신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녀는 변했어요. 뭔가를 요청할 때는 예의 바르게 해주세요. 저는 그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엄마, 언제 시간이 되시면 손주들을 돌봐주세요.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나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박미자, 당신은 그걸 깨달았어요. 단지 당신이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무조건적인 경청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것은 또한 필요하다고 해야 할 적절한 경계를 그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맞아요.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당신에게 줄게요. 이순, 이 이야기예요. 이순님은 70세이고 아들이 있어요. 하나 남겨두세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제 아들은 35세이고 결혼했어요. 손주 하나 남겨두세요. 네. 이순홍과 아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집안에서는 이순님이요. 존재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갔어요.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내려졌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순옥에게도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편하게 계세요. 쉬세요. 엄마는 알 필요 없어요. 엄마, 이 의견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순옥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어요. 인간이 되어가세요. 그것은 느낌이에요. 가족 모임에서도 중요한 대화를 놓치고 있어요. 당신은 삭제되었어요. 어느 날 제 며느리가 이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당신도 들었죠? 더 큰 집으로 이사 간다고요. 어떻게 할래요? 가고 싶어요? 아이들도 다 컸어요. 네.
아들이 동의하며 말했어요. 좋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당신의 방을 더 넓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순옥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이사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과 며느리는 매우 놀랐어요. 저는 그것을 지켜보았어요. 엄마, 왜 그런가요? 더 나은 집이에요. 이순옥 씨는 단호했어요. 그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순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 집이 좋아요. 좋아요. 30년을 살았어요. 그곳이 집이에요. 당신들은 이사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요. 저는 매우 놀랐어요. 항상 순종적이었어요. 이순옥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당신은 곧 나가게 될 거예요. 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는 혼자서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좋아요. 마찬가지로요. 위험해요. 이순옥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대답했어요. 70년을 혼자 사는 것이 뭐가 위험해요? 방치된 채로 사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있었어요. 열렸어요. 아들, 며느리와 손주가 모두 모였어요. 우리는 모였어요. 제 아들은 진지하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이순옥은 조용했어요. 당신은 말했어요. 당신들은 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아요. 저는 모든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당신들에게 맡겨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며느리가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정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입니다. 제 의견을 들어주세요. 그날 이후로 이수님은 가족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모든 중요한 결정에 대해 아주 잘 해냈습니다. 이순의 의견은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족회의에도 참석하셨죠. 이순옥 씨, 당신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중받는 것은 나이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수요일 제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당신과 나누겠습니다. 최말수 씨, 이것은 74세 최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큰 딸은 의사이고 작은 딸입니다. 그녀는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두 딸 모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웃긴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각 세대는 다릅니다. 제 어머니는 다소 고루합니다. 최말수 씨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딸은 지혜로운 남자에게 잘 길러졌습니다. 단 1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딸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어느 날 제 큰딸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듣고 있어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최말수 씨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아이가 먼저 말하게 하세요. 들어보실래요? 그 나이에 제 큰딸은 말을 멈췄습니다. 말해요. 엄마, 요즘 법이 바뀌었어요. 다릅니다. 엄마가 저를 키울 때와는 다릅니다. 최말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조언을 구한 후 저를 신경 쓰지 마세요. 일주일 후 제 작은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직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 상사는 저에게 너무 엄격해요.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최말수의 경험에 기반하여 그는 저에게 직장에서 인내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당신은 불공정에 맞서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막내딸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전에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오늘날의 직장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말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딸을 부르고 초대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제 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그게 맞나요? 최말수 씨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필요할 때만 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큰딸입니다. 저는 변명을 했습니다. 엄마,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말수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저를 무지하다고 부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 조언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막내딸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말해요. 엄마, 저희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당신은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최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래요. 저는 해냈어요. 제가 당신의 어머니가 되기 전 저는 74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의 조언을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저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조언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 큰딸입니다. 말해보세요.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의 경험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제 막내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저는 엄마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저는 듣겠습니다. 최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조언이 필요할 때 당신에게 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저에게 5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그것을 당신에게 전할게요. 한복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복신은 올해 69세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두 아들 모두입니다. 결혼하고 자신의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복신과 대면할 때 태도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정말 무례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조차도 형식적으로만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약 30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후 즉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엄마, 저는 할 일이 많아서 먼저 가겠습니다. 한복 씨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바쁜 세상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복신의 아들들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채로. 맞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비정상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나가서 철저히 검토하세요. 당신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복신은 아들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아들들이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제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점점 모든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나가는 길에 제 큰 아들과 함께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제 아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한복 씨는 부끄러워하며 저는 대답했습니다. 건강검진하러 왔어요. 제 아들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오셨어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한복 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바쁘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전염병인가요? 그때 제 아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예감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한복 씨는 잠시 주저하며 당신이 말했습니다. 그냥 검사를 받으세요. 네. 제 아들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검사를 받는데? 언제부터? 한복 씨는 조용했습니다. 당신이 대답했습니다. 한 달. 매일 전부터요. 이 말 하나만으로도 제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어요. 엄마는 한 달 동안 혼자 있었군요. 병원에 가실 건가요? 엄마,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도 그렇게 했나요? 한복 씨는 쓴 웃음을 지으며 당신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저는 바쁘다고만 말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 밤 두 아들이 한복신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러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너무 나쁘네요. 그들은 어린이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파서 혼자 나가야 해요. 당신은 정말 잘 해냈습니다.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제 아들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갔습니다. 저는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복님. 제가 여쭤봅니다. 당신은 그것을 깨달았죠? 아이들은 되게 무관심하니까요. 저는 엄마가 항상 건강하고 괜찮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신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6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그것을 드릴게요. 이것은 송미자의 이야기입니다. 송미자는 66세이고 딸이 있습니다. 당신은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은 3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제 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집에서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에게 조용히 해요라고 말했어요. 조용히 해, 태양아. 엄마, 왜 집이 이렇게 더럽죠? 엄마, 뭔가 제대로 요리해 주세요. 송미자는 딸이 힘들까봐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저는 그걸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노력했어요. 매일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딸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엄마는 저를 무시했습니다. 엄마는 조금 실망하셨습니다. 집에서 할 일이 없고 그냥 방황하기만 했습니다. 송미자의 마음은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런 대처 방식이 당신이 보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송미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딸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제 딸은 아침에 준비된 아침 식사가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제 딸은 짜증이 나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어요? 송미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딸은 매우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송미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시죠? 하지만 그게 제가 화가 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을 겨냥하지 마세요. 제 딸은 부끄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늦었어요. 송미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집을 나가세요. 그날 이후로 송미자는 딸을 돌보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 옷을 세탁하거나 집을 청소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제 딸은 항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송미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절대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요. 저는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딸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쁜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그렇게 해도 엄마에게 화내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엄마에게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송미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인내,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그게 전부야.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해. 맞아. 7번째 이야기를 들려줘.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이야기는 정영에 대한 이야기야. 정영은 71세야. 아들을 남기고 너는 여기 있어. 결혼한 후 아들과 아내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엄마를 소홀히 했어. 나는 해냈어. 명절에도 나는 아내의 부모님 집에 먼저 가. 내 부모님 집에는 나중에 들를 거야. 이제 때가 됐어. 정영은 외로움을 느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나는 노력했어. 왜냐하면 내 아들도 가족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며느리도 돌봐야 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은 더 나빠졌어. 상황이 더 나빠졌어. 내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나에게 전화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 명절에도 나는 공식적으로 잠깐 왔다가 가. 왼쪽으로. 어느 날 정영이 작은 사고. 너가 넘어졌어. 나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이 아파. 혼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 너가 그것을 받았어. 혼자 집에 돌아가면서 아픈 발을 질질 끌었어. 너는 살았어.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어. 아무것도 없었어. 정영은 더 이상 없어. 나는 견딜 수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들에게 전화해. 시원하게. 너는 말했어. 나는 일주일 동안 다쳤어. 아무것도 아닌데 전화 한 통. 내 아들은 많이 놀랐어. 나는 물었어. 엄마, 언제 다쳤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정영은 쓴맛을 느껴. 너는 대답했어. 어떤 식으로 말해도 나는 바쁘다고만 말할 뿐이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혼자야. 나는 다 해냈어. 아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말했어. 엄마는 여전히 그렇게 하라고 말해. 정영은 단호해. 너는 말했어.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너도 나에게 묻지 마. 그리고 정영이 전화를 걸었어. 너는 전화를 끊었어. 내 아들이 다시 전화했어. 나는 걸어갔지만 받지 않았어.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다음 날 내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나를 찾았어. 정영이, 나는 발목을 보고 놀랐어. 나는 정말 놀랐어. 엄마, 너무 안 됐다. 왜 다치면서 외로웠어? 너는 거기 있어? 정영은 침착하게. 너는 대답했어.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는 덜 중요해.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엄마, 우리가 정말 소홀했어. 내 아들은 눈에 눈물이 고여 섰었어. 말했어. 엄마, 미안해. 이제부터 자주 연락할게. 내가 연락할게. 정영은 조용히 있었어. 너는 말했어. 나는 너가 진정하길 바래. 나는 더 이상 형식적인 효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내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 변했어. 최소한 일주일에 2번은 인사 전화해. 나는 너에게 그것을 줬어. 주말에 자주 방문해줘. 정영과 시간을 보내. 보냈어. 정영이, 당신은 그걸 깨달았군요. 제 딸은 무관심해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전부예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세요.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8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장수정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장수정은 67세이고 2딸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2딸 모두 결혼했고 각자의 자녀가 있습니다. 가족을 시작했죠. 하지만 딸들은 그들의 엄마를 ATM처럼 생각해요. 저는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엄마, 아이들 학비 도와줄 수 있어요? 엄마, 이번 달 카드 청구서가 좀 높아요. 이제 왔어요. 엄마, 보증금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장수정은 그렇게 요청했어요. 딸들이 힘들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당신이 저에게 준 모든 것을 들었어요. 제 평생 저축의 대부분을 거의 다 썼어요.
딸들에게 당신이 저에게 준 것이죠. 하지만 딸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도 없어요.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저는 해냈어요. 장수정의 은행 계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었어요. 이제 정말 여유 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딸들은 여전히 돈을 요청해요. 저는 해냈어요. 어느 날 큰딸이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집을 사려고 해요. 보증금이 부족해요. 장수정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안하지만 지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큰딸은 매우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도 저축과 보험이 있어요. 아시죠? 장수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제 거예요. 그건 퇴직금이에요.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주제. 큰딸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엄격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녀가 힘들 때 부모의 역할이 도와주는 게 아닌가요? 장수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제가 힘들 때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장수정이 전화를 끊었어요. 딸이 전화를 끊었어요. 막내 딸도 비슷했어요. 그런 반응이었어요. 며칠 후 두 딸이 함께 왔어요. 저는 그것을 찾았어요. 장수정의 집. 주위를 둘러보고 놀라세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철저해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엄마, 이렇게 사셨어요? 장수정은 슬프게 웃었어요. 당신이 대답했어요. 저는 당신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그때서야 두 딸은 깨달았어요. 한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희생이죠. 큰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막내 딸도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엄마만 걱정할게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날 이후로 제 딸들은 완전히 변했어요. 돈을 요청하기보다는 저는 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어요. 엄마, 맛있는 거 드세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요. 꼭 말씀해 주세요. 장수정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맞아요. 적절한 직선을 그리세요.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9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김현숙, 이게 이야기입니다. 김현숙은 올해 73세입니다.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제 아들은 40대 중반이고 한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현숙과 대화할 때 태도는 정말 이렇습니다. 아들은 김현숙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중간에 있는 상처입니다. 엄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오늘날 세상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엄마가 말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이야기로 김현숙의 삶의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내가 조언을 하려 해도 아들은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알 필요가 없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김현숙은 점점 쓸모 없어졌습니다. 끝났어요. 그건 한 감정입니다. 저는 73년을 살았습니다. 경험과 지혜는 다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직장에서 큰 문제를 겪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부하 직원과의 갈등입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집에 와서 짜증이 났습니다. 말하세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김현숙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당신이 말했죠. 그 친구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TV를 보다가 저를 끊어냈습니다. 이해했어요. 엄마, 당신은 일을 한 적이 없으니 모르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김현숙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제 말은 제가 이렇게 대우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셨죠? 그날 밤 김현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조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직장에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김현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주세요.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은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조언이 있어요? 김현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제가 엄마를 잘 모르지만 괜찮아요. 저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너무 화났어요. 김현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화가 날 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당신은 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김현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조언이 필요하다면 저는 다시 생각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아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김현숙의 마지막 말,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조언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정말 소중해요. 김현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신이여, 10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5분 장인. 이게 이야기입니다. 5분 씨는 70세이고 딸이 있습니다. 하나 남기세요.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제 딸은 35세이고 두 아이와 결혼했습니다. 네. 하지만 딸은 엄마로부터 자유로워야 해요. 저는 그것을 보모처럼 생각해요. 엄마,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엄마, 오늘 저는 추가 근무를 해야 해요. 아이들을 재워주세요.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 갈 계획이 있어요. 네,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오분수 할아버지, 제 조카들은 정말 귀여워서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줍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제 딸의 태도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녀는 변했어요.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공손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내일 아이들을 좀 봐주세요. 엄마, 이번 주 주말에도 저를 돌봐주세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일 5분만 주세요.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만약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그것이 끝이에요. 언젠가 제 딸이 저를 부를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엄마, 내일부터 3일 동안요. 사장님, 잠시 나가야 해요.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제 철공은 조용히 있어요. 당신은 대답했어요. 안 돼요. 제 딸이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왜 또 약속을 잡아야 해요? 그렇죠? 오분수 할아버지는 단호해요. 당신은 말했어요. 약속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게 줄게요. 제 딸은 부끄러워했어요. 말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이렇게 되신 거예요? 중요해요. 저는 출장 중이에요. 오, 진정하세요. 당신은 대답했어요.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출장이 될 수 있지만 저에게는 단지 강요일 뿐이에요. 제 딸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엄마, 저는 아이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요. 안 돼요? 오, 조용히 있어요. 당신은 말했어요. 저의 조카를 보고 있어요. 좋네요. 하지만 저는 저를 당연하게 여겨요. 그 생각을 하는 게 싫어요. 그리고 오분수 할아버지가 전화했어요. 당신은 전화를 끊었어요. 제 딸은 저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저는 걸어갔지만 받지 못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 딸이
스스로 그것을 했어요. 저는 눈물 가득한 목소리에서 그것을 찾았어요.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당신은 그걸 하셨나요? 오분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만의 무료 베이비시터가 있어요. 안 돼요. 제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이기적이었어요. 오, 부드럽게 당신은 말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공손하게 대할게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로 제 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녀는 변했어요. 무언가를 요청할 때 공손해야 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엄마, 시간이 되신다면 아이들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엄마, 가능하신가요? 저도 적절하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엄마 덕분이에요. 오분수 할아버지, 당신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세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뿐이에요. 적절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당신에게 드릴게요. 조영자. 이것이 이야기예요. 조영자는 75세이고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성공했지만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영자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 방문하여 제 건강을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자가 아플 때조차도 일만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바쁩니다. 어느 날 조각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조영자는 새로운 취미를 가졌습니다.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고 영어도 배우고 있어요. 당신도 이미 배웠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요. 당신은 시작했죠. 저도 SNS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저는 친구를 만났어요. 혼자 여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이 시작되었어요. 조영자의 일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은 조영자가 바쁘기 때문에 발생했어요. 아들들이 서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엄마,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저는 엄마와 연락할 수 없었어요. 조영자가 대답했어요. 요가 수업을 듣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요. 제 아들들은 제가 활발하게 여행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저는 물었어요.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어요? 물건들, 엄마가 그걸 하셨나요? 조영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평생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들은 반성했어요. 그것이 시작되었어요.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 아들은 후회하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정말. 당신은 경솔했나요? 조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신께 감사해요. 둘째 아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이제부터 자주 연락드릴게요. 조영자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당신은 연락은 좋지만 저는 일정이 너무 바빠요. 미리 약속을 잡아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 제 아들들은 다시 조영자를 방문했어요. 저는 제가 항상 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요. 맞아요. 조영자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기다리기만 했죠. 그런 건 하지 말아야 해요. 그게 다예요. 존중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이야기는 11분 동안만 진행되었어요. 정말 쉬워요. 저는 아이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엄마들이 그들의 행동을 바꾸면 관계가 완전히 변할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인내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경청하세요.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때때로 단호해야 해요. 때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당신이 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신경 쓰지 말지 마세요. 저를 무관심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부모도 인간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존중은 부모에게 주어져요. 맞아요. 오늘부터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이들의 무례함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세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부탁해요. 아이들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죠.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거리를 무시하세요. 무시당할 때 단호해지세요. 그들과 맞서세요. 그때 아이들은 부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희생했어요.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이제 그럴 시간이에요. 자신감 있고 멋진 모습으로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당신 마음 속에 조금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려. 술을 마시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